윤석열 임기 2년차 때였던가 국회 왔을 때 윤석열 본회의에서 그때 시정연설. 시정연설하고 나서 네. 가는데 이제 사퇴하셔야죠. 이제 그만두셔야죠. 네. 했죠. 갑자기 저한테 와서 악수를 하길래 깜짝 놀라서 본심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아 근데 그 면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쉽지 네. 않죠. 그래서 저 그거 보고 나서 엄청 그 윤이 그 굉장히 막 그 저기 상심했을 거예요. 기분 나빴던 거 맞는 것 같고요.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품고 이번에 있었을 거예요. 내란 저지를 때도 국회에 갔더니 그만두라는 그말 말도 나왔어요. 있었다. 뭐 이런 네. 얘기 그러니까 하면서 그 생각 계속 기하고 있었던 거지. 예, 그래서 노상원 A급 수거 대상에 그래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개하면 됐으면 죽었을 거예요. 자, 아니 그 법사위에서 뭘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저 양반 그때 갈 뻔했지. 자, 어떻게 고쳐진 겁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것이 이제 기본 베이스였고요. 그거 말고 이제 중계에 대한 내용들이 재판 중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고소 고발 사건도 관련 사건 범죄에 집어넣어서 수사를 더 확대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고 그거 말고 이제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거나 재판 공판을 진행하면서 법원과 마찰이 있거나 법의 해석이 불분명한 것들에 대해서 요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디테일한 것들이라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1심 중개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의무 중개. 근데 그 조항 중에 그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조항 중에 보면 특검이 기소한 것만 그 중개 의무가 있던데 네. 지금 지기현 판사가 재판하고 있는 내란 재판은 특검이 기소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개는 의무가 아닌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리가 됐고요. 사실은 그 저희가 개정안을 만든 법사위 통과한 안도 그 특검 수사 대상을 다 의무 중개하도록 했지 특검이 기소한 것만 중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지기현이 법기술을 부려서 네. 이첩받은 거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수정안에는 이첩받은 내용도 포함한다라는 것을 그래요? 집어넣긴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강제가 되는 겁니까 이제? 네. 그런데 핵심은 네. 저희가 이제 법사위에 통과시켰던 안은 법원이 의무 중개를 실질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예외를 매우 제한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네. 이번에 수정안을 내면서 예외를 폭넓게 다시 바꿔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후퇴한 법이죠. 의무 중개 관련해서는. 의무 중개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기권을 하게 됐던 것이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고수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폭넓어져 버렸어요? 하여튼 사법부가 안 해. 그렇죠. 약간 지기현이 불허할 수 있도록 여지를 조금 더 넓힌 맞습니다. 측면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법사위 원안은 의무로 중개하도록 했는데 지기현 그 재판 맞아요.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마도 그것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수정이 된 건데요. 그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요. 기존 법에는 만약에 이제 재판부가 헌법에 그 공개를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공개를 할 거면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를 다 얻어서 양쪽 모두. 해라라고 좀 제안을 해놨어요. 네. 근데 그 조항이 다 삭제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결국에는 지금 재판도 공개가 원칙이에요. 재판을 공개하라고 헌법은 하고 있는데 비공개를 하는 게 판사가 자의적으로 이건 비공개, 이건 비공개 이렇게 결정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문제네. 근데 중개도 또 그래서 그 중개를 함부로 중개 못하게 하는 것을 막아놨는데 그게 다시 열려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노상원 공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전혀 모르죠. 완전히 깜깜이거든요. 네. 이것도 중개할 수 있었는데 이건 여전히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높네요 지금. 이제 지기현 판사의 이제 권한으로 그렇죠. 불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의무였는데 이게 약간 조금 예외 이건 사항을 진짜 조금 더 넓힌 아쉽네. 거죠.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이 대목은 아쉽네. 그러니까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뭐 인력을 증원하고 하는 거는 특검법 개정한 취지죠. 하고자 했던 네. 취지니까 이거는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이게 지금 후퇴군요. 내란 특검의 가장 핵심은 중개였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내란 특검에서는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도 뭐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특검이 생각했을 때에 가장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사실 중개라고 봤거든요. 노상원 재판 같은 경우는 알아야 뭘 거기다 대고 비판을 하든 아니면 뭘 더 요구하든 아니면 취재를 하든 하죠. 일단 이제 일소위에서 저도 이제 그 의무 규정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고 그 원안이 통과되길 바랬는데 또 약간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게 헌법 109조 논란이 될까봐 이게 또 뭐 나중에 이제 재판에 이게 그 뭐 유효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어두신 게 아닌가 일단 좀 그렇게 우회적으로 생각은 해봅니다. 네. 예. 재판 중개와 공개는 달라요. 이거를 구별해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재판은 뭐 공개하고 있다라고 법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는
방청석에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다가 공개인 것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노상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노상원도 아닌데 이제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개 재판은 기자들이 취재해서 기자들이 이해한 만큼 재판이 공개가 되는 개념이에요. 네. 근데 중계는 그냥 TV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예, 윤석열 탄핵 재판 하듯이 네. TV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르지 않고 통으로 다 볼 수 있어서 그 재판 자체가 기자 해석 역사적 필요 기록이죠. 없이 예. 예. 근데 그 중계도 이제 생방송은 아니고 맞아요. 녹화가 되기 때문에 녹화로 이제 중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정말 중요한 뭐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그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희 맞아요. 원안은 그랬습니다. 근데 노상원 재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판에 제가 듣기로는 그 증인의 변호인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기자는 물론이고 증인의 변호인까지 못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중요한 재판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계 규정을 강하게 둔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공개 재판의 예외로 두는 게 국가안보, 공공안녕질서 뭐 이런 것들인데요. 법원은요 정보자만 나오면 무조건 다 비공개합니다. 진짜 그게 국가안보랑 상관없어도 정보 얘기만 나오면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든가 군사 정보 기밀 이 비슷한 것만 얘기만 나오면 다 비공개해요. 그 내용 보면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얘기거나 그 사람들이 잘못 저지른 범죄 노상원은 현재 군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반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쉽게 비공개를 한다는 거죠. 그 정말 지금 당장 그러면 노상원 재판을 공개할 방법이 없어요? 공개하게 만들. 지기현 판사의 마음이에요? 권한으로 하는 거라서 아,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노상원에 대한 재판이 좀 공개가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 쟁점이 좀 드러나야 그러니까요. 내란 특검의 노상원 관련 수사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도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 노상원 관련해서 특검이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재판정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야지. 네. 그러면은 이거는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야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네, 대통령도 맞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 위헌 아니라고.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우, 뭐 당연히 위헌 아니죠. 우리 헌법에는요 네. 판사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요 법원의 조직도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국회가 정하면 돼요. 그래서 내란 전담 사법부가 법을 못 만들어요. 그럼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내란- 사법부가 다 법을 만드는 거 같잖아 느낌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지 특별 법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기존의 판사들 예, 맞아요. 중에 그죠? 기존의 판사들 중에 추천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재 한 20개 정도의 형사 합의부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경제전담, 뭐 마약전담, 선거전담 이렇게 전담 재판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나 내지 두 개 더 만들자. 이거 얼마나 자연스러운 겁니까? 필요하고 헌법의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해라. 대법원장 인사권은 있으니까 네. 대신에 누구를 보낼지에 대한 추천은 적어도 위원회를 대법원장이 구성해서. 아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라. 이거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합니까? 그리고 비상한 상황은 비상한 조치를 해야죠. 맞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지난 그 대선 기간 중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네. 그 파기환송 사건을 통해서 네. 법원 스스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사 3,000명을 이끌고 그 정치판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논란 그 비난과 비판을 그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기현 재판부의 저런 행태 때문에 국민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란 관련해서 지금 관계자도 그리고 영장 많고 기각까지. 영장 기각까지. 그래서 그러면 좀 더 공정성을 법원 스스로 신뢰를 확보하라는 차원이에요.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인정을 해주고 맞아요. 그 범위 안에서 법원조직법의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조중동이 처음에 그런 식으로 기사를 내서 그런 건데 내란 특별재판부 혹은 내란 전담 재판부 하니까 김어준이 판사로 가는 거냐. 막 민주당이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 판사로 자격도 없는 사람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이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기존의 사법부 내에 있는 판사들이죠. 맞습니다. 예, 그 판사들을 다만 법원이 마음대로 고르거나 뭐 그 자기들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위원회가 네. 추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부위원회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대법원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인 거죠. 사실은. 그래요? 그 내부적으로 추천을 하는 걸로 봐도 됩니다. 네, 그 법은 뭐 만들기 따라 다르니까 내부위원회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반대로 그러면 조희대는 무슨 짓을 했느냐? 지난 법관 인사 때 수원지방법원에 있던 판사들을 다 중앙으로 와서 영장 세 명을 한꺼번에. 전담을 막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해놨습니다. 내란 재판이 들어오더라도 막아내겠다 법원이 그렇게 읽혀요. 얼마나 편향돼요. 예,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내란 사건은 전 국민이 피해자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자료 인정했잖아요, 국민들에게. 전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에 국민 주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국민이 직접 이 재판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죠.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과 의무 중개는 사실 같은 궤입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원래 재판부에서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누가 재판을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자기들이 말하는데
그러면 왜 이걸 막아? 어차피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이 몇 사람이 할 법원의 텐데. 의도가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성역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사법부의 독립은 그 사법부 법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네. 재판을 하는 것이지 법원 구성과 관련해서 누구도 손대지 마. 조희대 대법원장만 뭐 손댈 모든 수 것을 있어. 다 할 수 있어. 우리끼리 다 할 거야. 그러니까. 깜깜이 재판도 하고 그 전혀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바로 와야 되는 거죠. 특히 사법부 독립은 국민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을 하면 사법부 독립의 보호 영역이 아닌 것이죠. 양심에 따르지 않도록 압박하는 것으로부터 독립인 것이지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냥 자기 국민으로부터 재판의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인 그러니까요. 거지 스스로 그 공정성을 획득하라는 것인 거죠. 이거는 아니 판사들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해 달라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근데 지금 이 체제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직위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난 못 직위원 판사는 믿겠어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한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것이 맞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법 왜곡죄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는 법 왜곡죄로 당연히 처벌 처벌되는 대상입니다. 아주 정확한 딱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법 왜곡죄로 처벌할. 그러니까요. 네. 아, 윤석열을 풀어준 사람인데 윤석열 풀어준 사람한테 윤석열 재판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상황이죠. 저는. 예. 근데 말이 되는 것처럼 그 눈 감고 모른 척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법부에서. 직위원 재판부의 이 내란 재판, 윤석열 재판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저도 불안해요. 사실은 구속 취소를 할 때 마지막에 잠깐 언급하면서 수사권 어쩌고 저쩌고 썼지만 지금 이게 즉시항고가 되지 않음으로써 그 위 상급 법원에서 바로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마치 직위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마치 맞는 것처럼 자기들은 그렇게 유지를 한다면 윤석열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공소 기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윤석열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재판부 어떻게 믿습니까? 게다가 12월 달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 자체가 불안하죠. 불안하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가 약간 좀 타격을 입으셨는데 직위원 탄핵으로 이 사태를 돌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언을 정말 드립니다. 저는 옛날부터 주장했어요. 직위원 탄핵해야 된다고. 그렇게 파면하는 사례를 남겨야 돼요. 그래야지 맞아요. 법관이 정말 법을 지키면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게 사례를 남겨야 됩니다.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구속기간 계산할 때도 어떤 거는 빼고 이거 완전 진짜 엉망진창인 것이잖아요. 역사상 사례가 없어요. 날을 시로 계산하는 사례가 없어요. 네. 우리 김영민 의원은 원래 초선 때부터 초강성이었거든요. 예. 아니 부드러우세요.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부드럽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강성 두 분이 나와가지고 아주 죽이 착착 맞는구나 아주. 자 판사 탄핵해야 한다. 예. 아니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이 정도 되면은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의도적으로도 뭉개는 것 같아요.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사법부를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법원행정처장한테 제가 물었어요. 이거 직위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뭘 못 건드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비위를 저질렀으면 그것은 감찰하고 징계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걸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네. 자기들은 자기들 나라가 따로 있는 줄 아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자, 이 특별 재판부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만 하면 열이 받아요 저는. 네. 자, 그리고 어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감정은 배제하고 방향은 정해졌으니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자. 거기에 아마 그 보안 수사권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보안 수사권은 절대 안 된다. 혹은 보안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 다 그렇게 단정하지 말고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토론 한번 해보자 이거 이렇게 그런 자세이신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검찰 출신으로서. 이제 보안 사건은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안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맞습니다. 수사권을 안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은 너무나 대원칙에 맞는 거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한 방안을 생각해 보자. 네. 이런 취지이시고 저는 이렇게 열려 있는 자세로 우리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지금 남겨두게 되면 지금 공소청 검사와 그 직접 수사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하는 수사 인력이 남습니다. 그렇겠죠. 그 이 보안 수사권 자체가 과거에 검찰 수사권 그 축소 그 법안 진행 과정에서 등과 같은 역할을 해요. 한동훈의 등 집어넣어. 그거. 네. 등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것이 무한히 확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안 수사라는 이유로 원래 이제
요거로 제한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등자를 하나 붙이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 외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지금 네. 모든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도 직접 수사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공소청에 남겨두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크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면 이것을 남겨두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검찰에 더 이상 수사 인력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이 수사기소 원리, 수사기소 그 원칙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겨두면 선택적 보복 수사, 선택적 봐주기 수사를 보안 수사라는 형식으로 계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보안이 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수사권이 되는 거죠. 보안 수사권이 빼고. 되는 거죠. 네. 선생님,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아주 의견이 제일 잘 맞는 의원님이신데 저도 거의 같은 의견이고요. 대통령께서는 국정운영 총책임자이시니까 그렇게 다양한 의견 듣고 토론하고 냉정하게 결정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대통령은 봐요. 또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이재명 검찰의 피해자니까 저 심리적 바이어스 걸려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그거 아닙니다. 네. 라는 의미로 그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 네. 있죠. 하여튼 그렇더라도 저는 이제 보안 수사권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뭐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해외 사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외는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사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외국은 그러면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 안 하면 나라가 망했을까? 아닙니다. 외국은요 대부분 보안 수사 요구로 처리하고 요구?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수사도 경찰 수사기관이 다 합니다. 보안 수사를 요구하거나 보안 수사를 위촉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검사가 자기 휘하에 수사 요원들을 데리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전혀 데리고 있지 네. 않고요. 그 외국의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막 그 경찰하고 이렇게 검사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싸우죠. 뭐는 더 해야 되고 조금 더 해야 이렇게 하면 되고. 영장 못 내줘. 근데 서로 굉장히 협력이 잘 돼요. 지금도 보안 수사를 통해서 검사가 뭘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보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검사들이 수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 수사 요구도 사실상 제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에서 수사해 오는 것들이 대부분 검찰에서 그 기소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가 꼭 있어야만이 뭔가 실체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겠다는 주장 중에 저는 그냥 하나의 그냥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 보안 수사를 계속 그 남겨두게 되면은 지금 검찰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청이라는 것은 실제로 검찰이 지금 직접 수사 비율이 한 1% 정도 돼요. 전체 형사 사건에서. 그럼 중수청은 1%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 공소청의 검사가 그대로 수사 인력을 가지고 지금 검찰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지금 그럼 수사기소 분리가 아닌 거죠. 이제. 그렇죠. 인력도 하나도 안 빠지는 것이고요. 그럼 검찰은 보안 수사 요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 예. 이유는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실 돈이랑 연결돼 있어요. 정관 비리랑 다 연결돼 있는 게 이거예요. 직접 수사를 가지고 있는 게 정관 비리하기 좋은 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지난 5일날 좀 설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큰 돈은 언제 들어오냐? 큰 범죄를 저진 그럼요. 형사 사건에서 예. 나 기소 안 되게 해줘. 기소지만 구속, 구속 안 되게 그다음에 해줘. 압수수색 이 네. 단계별로 한 마디씩 하면서 성과 보수 챙겨가는 이런 것들이 정관 비리의 전형적인 마지막 모습이죠. 집행유예 되게 해줘. 그럼요. 그럼 단가가 계속 올라가서 이게 몇십억짜리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그게 돈 문제다 결국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난 5일날 저희 이제 입법청문회 했는데 그때 전문가들도 나와서 보안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게 되면 그 보안 수사권으로 무한정 확대하는데 그 1차 판단을 검사가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이 없는 것까지 보안 수사라는 명목으로 와서 압수수색을 하면 피의자가 누가 중재를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보안 수사권 없으니까 돌아가세요라고 순진하게 말하면 듣겠습니까 검사가? 그 해석을 검사가 하는데. 저리 가 당신 그냥 재판 가서 거기서 따지세요. 나는 할 거예요. 못 막습니다. 그럼 이미 이게 늦죠. 예, 네. 이게 본질이에요. 저도 그래서 생각합니다. 못 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런 논의가 된다면 저는 미국처럼 조사자 증언 제도도 그럼 같이 집어넣는 방식까지 같이 논의해. 부사자 증언제도는 뭐? 이건 뭐냐면요. 네. 기소하기 전에 그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에서 증인 불러가지고 거기서 증언하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한동훈 그 증인 신문제도. 그것도 있는데 조사자 증언은 네. 조사를 담당했던 사람을 또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조사자 거예요. 증언. 아. 네, 네. 그래서 형사를 말하자면 그렇죠. 그건 그런데 가능하죠. 네. 미국 검사가 만약에 수사를 하면 검사도 증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가 재판할 때 좋다 이거. 검사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증인석으로 와야 됩니다. 좋다 이거. 예, 안 맞거든요. 그래서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인력도 없지만 조사자 증언 때문에 언제든지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네. 미국 영화에서 그래서 형사들이 재판장에 가끔 앉죠. 그거예요. 어. 그래서 조사자 증언도 그럼 같이 고민해 보자. 판사가 그래서 직접 묻죠 형사한테. 그럼 검찰이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거 좋다. 조사자 증언. 네. 그리고 조사자 증언제도 좋다. 경찰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잖아요. 검찰 발로. 예.
그럼 유예 기간 지금 1년 잡았습니다. 정부조직법 하면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설치하고 중수청 설치하는데 유예 기간 1년 있는데 이 유예 기간 1년 동안 검찰은 앞으로 신권하지 말고요. 신권이 들어오면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전하십시오. 노하우를 이전하는 시간으로 그 1년 유예 기간을 쓰면 됩니다. 1년 너무 긴데. 저도 뭐 줄였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네, 1년 정한 거니까 해놨으니까. 1년 네. 이내 안 돼요? 1년? 어떻게 1년이에요? 1년 이내예요. 정부는 일단 1년으로 1년입니다. 발표를 1년이에요? 했으니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아직 법으로 발의된 건 아니죠? 1년. 저 정부조직법에 이제 그렇게 네, 들어갈 넣겠다는 겁니다. 거죠. 넣겠다는 거예요? 네. 1년하고 1년 이내는 전혀 다른 건데. 다르긴 하죠. 어쨌든 그 1년 내에 1년은 뭐 지금 정해진 것 같으니까요. 신권하지 말고 검찰은 그다음에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기들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니까 1년?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 1년으로 못이 바뀌었어요? 네, 검찰이 잘하는 거 분야는 이제 마약 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 쪽 관련해서 증권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특화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수사는 그 수사 초기 초동 단계부터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경찰이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민생과 관련해서 모든 범죄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어요. 그 검사가 거기에 그 개입하는 게 굉장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잘한다니까 중수청으로 빼줄게. 거기서 잘 해봐. 한 1% 정도. 그러니까 중수청을 굉장히 쫙 줄여야 돼요. 중수청으로 막 엄청 뭐 대단한 수사를 막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할 것처럼 지금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1% 정도 검사가 지금 직접 수사하는 부분을 중수청으로 빼줄게. 거기서 수사해. 그리고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를 통제하는. 영장으로 통제하면 중수청이 아무리 비대하고 국수본이 아무리 뭘 해도 과거에 김성훈 차장 영장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차례나 기각을 했어요. 아무리 수사해도 아무리 해도 그것은 뭐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공소청의 검사는 그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 이 보안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수사가 지연된다. 수사 그 민생 범죄가 막 한없이 늘어져서 피해가 간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검찰청에 제가 그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청에 1년 이상 장림이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보안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붙잡고 있는 자기들이 안 하고 있는 수사들이 너무 많아요. 보안 수사 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기미제 방치하는 거는 수사 지연이 아니고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해가지고 늘어질 거라고 계속 국민을 겁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해야 된다. 자기들 중요한 그 장사거리가 사라지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권력이 사라지는 게. 그럼요. 예. 그게 핵심이죠. 자, 직위원 재판부가 공개를 계속 막으면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기피 신청밖에 없습니까? 기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란 특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좀 어렵네. 기피 여전히. 신청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기피 신청하면은 뭐 재판이 좀 중단되는 게 있습니다. 그 심사하는 그렇죠. 기간 동안 네.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법원행정처장한테 물어봤더니 그 기간은 정해진 게 없대요. 빨리 그냥 결정하면 돼요. 기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에 대해서는 공소유지하는 검사 그리고 특검이 아마 이제 지휘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비공개 사유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란 특검법에 저희가 넣어놓은 게 모든 재판을 녹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녹음을 필요하면 공개할 필요는 있겠죠. 녹음 자체를 공개하는 것. 그 재판은 비공개였지만 그 이후에 녹음을 공개하는 방식도 특검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노상원은 여기가 저는 계엄의 속살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엄의 기획이죠. 네. 기획자죠. 네. 이게 다 대법원이 깜깜이니까요. 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좀 해줘요. 네, 어떻게 이러다가 해야 그냥 될것 일심 같습니다. 나겠어요. 우리가 모른 채. 12월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네. 저는 이제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노상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네. 네. 이러다가 뭐 집행유예 같은 걸로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집행유예보다도 저는 굉장히 그 이 사건 자체를 그냥 무라시키는 공소 기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장 최악이죠. 최악이죠. 안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기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윤석열을 아무도 상상 못하는 방식으로 풀어준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 정상적으로 재판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해야 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걱정되니까 방법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네. 그 노상원 재판도 공개를 하게 하고 내란 재판은 중개하게 하고 직위원 재판부가 계속 못하게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사실은 특검법에 따르면 노상원 재판도 중재 의무 중개예요. 중개해야죠. 중개해야죠. 네, 의무 중개 사항입니다.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네. 자, 계속 저희가 그걸 원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대부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걱정하고 네. 있어요. 어떻게 돼가지 저거? 네. 나경원 간사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나경원 간사는 간사선임요. 박은재 의원님이 담당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열심히 아니, 잘 하고 나경원 계시는데 간사 선임에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네. 제가 저는 절대로 안 표결하자고 했어요. 된다고 표결하면 부결되거든요. 네. 지금 상태는 부결되면 일사부재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에는 다시 표결.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러면 그건 추미애 위원장이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네. 표결 자신 있냐, 표결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자신 없어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요. 그거 되게 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되게 굉장히 막 지금 결정된 건가요? 간사?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자격이 없다고 지금. 네, 저희는 그죠? 계속 그걸 다 사과조차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이 말만 하면은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혼내가지고 네, 맞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호통 쳐주고 계십니다. 네. 아니 그 정말 왜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그 반대를 주도했습니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 없이 법사위원조차도 저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인데 수사 대상입니다. 예. 왜 법사위로 도망왔냐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왔죠. 사고 치고 도망왔다고 김용민 간사께서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은 다른데 법사위 남매 오늘 여기까지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